배우 옥주연이 출연하는 뮤지컬 엘리자벳과 관련해서 이른바 인맥 캐스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1세대 뮤지컬 배우들은 잇따라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호소문을 냈는데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뮤지컬 제작 환경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뮤지컬 엘리자벳과 관련해서 인맥 캐스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김호영이 SNS에 지금은 옥장판이다라고 옥주연 씨를 비판하면서 1세대 지금 뮤지컬 배우들도 성명문을 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뮤지컬 엘리자벳은 초연서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특히나 그 옥주연 씨를 최고의 뮤지컬 그 여자 배우로 이끌어 올린 작품입니다. 네. 초연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대를 내려온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주연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갖다 이끌어온 EMK 같은 경우도 옥주연 씨의 그런 역할 그리고 비중을 기억을 하고 있고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옥주연 씨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음색이라든지 또 노래나 연기 소화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다. 그래서 네. 옥주연과는 또 다른 매력이 가득한 엘리자벳이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김소연 씨예요. 네. 이 김소연 씨도 옥주연 씨 버금가는 그런 자기 그 역할들을 이 작품 안에서 했고요. 네. 특히 이 작품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그러니까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돼서 재경신하기 전에 마지막 공연. 이 공연은 꼭 무대에 서고 싶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이미 대본까지 들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제작자에서도 이 배우로 내정한 것이 아니겠느냐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 두 번째죠. 이 상황에서 캐스팅이 딱 발표가 되니까 김소연 씨가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빠졌을까? 그리고 지금 되신 분도 탁월한 그런 배우이고 이번에 또 드라마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인지도가 알려진 네. 그런 배우이긴 합니다만 기여도에 있어서 김소연 씨에게 미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팽배해 있을 때 그럴 때 김호영 씨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글을 갖다 올리신 거죠. 예. 뮤지컬계에선 옥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옥주연 씨를 가리키는 말로 원래 이 옥이 들어간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애칭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옥주연 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게 됐고 이런 추측을 이제 옥주연 씨가 굉장히 불편하게 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런 추측을 가지고 함부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갈등이 네. 폭발한 그런 상황인데 제작사가 직접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뮤지컬 1세대 배우와 또 박할린 씨 같은 경우는 연출자로서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일정한 그 경지 위에 올려놓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함께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 성명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배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대승적으로 봤을 때 뮤지컬계에서 1세대 배우들이 이렇게 성명을 내고 하는 건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뮤지컬계를 건전하게 지속시키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다른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배우의 본분에 좀 충실하고 싶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 본문을 다 분석을 해보면 예. 뮤지컬 1세대 배우들 그리고 박할린 씨가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뮤지컬계의 미래를 위해서 규칙을 다시 한번 세우자라고 제언을 하는 거예요. 자, 배우는 배우대로 자기가 할 역할이 있고 또 연출이나 또 제작진들은 그들도 그들의 역할이 있다. 있는데. 그런데 서로의 역할에 침범하거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자기가 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정도에 어긋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 사태에서 책임의 문제에 제작사의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김소연 씨 같은 경우 거의 1년 가까이를 다른 작품을 분명히 김소연 씨 정도라면 계속 문의가 들어왔을 텐데 네.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됐다면 오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작진들은 책임이 있다라고 예.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앞으로는 이 정도에 맞는 그런 역할 나누기와 또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배우들은 성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옥주현 씨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옥주현 씨 입장이 지금은 특별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김호영 씨 측은 입장을 냈거든요. 김호영 씨도 옥주현 씨하고 워딩은 비슷합니다. 억측이라든가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작 김호영 씨의 소속사에서 입장을 낸 건데 우리 배우를 이제 공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그런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1세대 배우와 연출가까지도 나서서 이런 정도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자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EMK라고 하는 제작사의 그런 태도인데 제작사도 추가로 다른 그런 어떤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백하게 확인한 것은 이 제작사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캐스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원래 라이센스를 준 회사에서 다 통과를 해야지만 이 캐스팅이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배우의 입김이 작용해서 뭐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마무리해서 결과적으로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인맥 캐스팅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스타 배우에게 과도하게 의존을 하고 있는 지금 제작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작 상황은 어떤가요? 자, 우리나라의 뮤지컬 예. 지금 1년 매출 시장이 4천억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어요. 지금 3,50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이고요. 네. 실제로 저 추세대로 계속 갔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4천억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의 규모들을 전 세계 뮤지컬 관계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제작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 연출가들이나 배우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K 뮤지컬이 이제 나타나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뮤지컬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해외에서 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업이 나름대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기술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예. 거기에 걸맞는 제작비라든가 또 이전서부터 쌓여져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들, 뭐 배우와 배우의 계약, 기술진들의 계약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4천억 시장이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작품 몇몇에 과다하게 매출이 의존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몇몇은 또 몇몇 배우들의 티켓 파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우를 잡기 위해서 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인맥 캐스팅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명 뮤지컬 배우 한둘에 의해서 사실상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작 시스템을 봤을 땐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앞서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뮤지컬계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한 게 또 문제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급성장들은 이 양두마차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타 배우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뮤지컬계의 지금 옥주현 씨도 그렇지만 김준수 씨 이런 분들 이전에 아이돌이었던 사람들이 뮤지컬로 대거 진출하면서 티켓 파워의 수준을 다르게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김준수 씨나 옥주현 씨가 뮤지컬계로 들어올 때 뮤지컬계 내부에서 반발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한 3,000석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를 그냥 전회 매진을 시켜버리는 그런 티켓 파워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확실한 흥행의 코드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작비를 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른 나라의 규모가 큰 뮤지컬 작품들을 갖고 올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뮤지컬 기술진들의 실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게 결국은 스타 배우 시스템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면 다른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그 발전이 되면서 우리 내부의 창작력,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의 어떤 승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고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뮤지컬계 전반이 함께 모여서 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유희열 씨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유희열 씨도 인정을 했고 하지만 사카모토 측은 표절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유열 씨가 이제 생활음악이라고 하는 그 음반을 발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지금 사카모토 유이치의 곡과 비슷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열 씨는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류이치 사카모토 씨는 내가 듣기에는 이 화성의 전개라든가 또 그 전체적인 곡의 구조가 내 곡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네. 오히려 원작자가 해명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라지나 했는데 또 다른 곡이 다른 그 연주자에 의해서 또 의혹이 제기되고 예. 있습니다. 같은 음반에 실릴 걸로 보였던 내가 켜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류이치 사카모토가 엘리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가지고 편곡을 해서 발표했던 그 음악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유튜버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참전을 해서 다른 곡들, 유희열 씨가 이전에 발표했던 다른 곡들이 표절 의혹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마구 의혹 제기가 되기 시작해서 2002년에 발표한 해피 벌스데이 투 유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곡들이 도마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유희열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면서 내가 평소에 가장 존경했던 음악가가 류이치 사카모토 씨였기 때문에 네. 그분을 은연중에 따라하게 된 것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음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정말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으로 모든 곡들을 다 뒤져보는 그런 행태들은 좀 중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유희열 씨가 1차 사과문에서는 긴 시간 좋아하는 분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또 자기도 모르게 상황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그런 기준 그리고 표절 시비를 가려내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또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음악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뉴에이지 음악들은 특히 이런 표절에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 대개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본 아주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인 그런 테마들을 반복하면서 음악들을 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그 간결하고 감각적인 그런 테마, 그 테마 자체는 실제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뉴에이지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스타일에 젖게 되고 그 스타일은 결국 비슷한 화성의 비슷한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그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 기타 코드를 하면서 노래를 갖다 끝도 없이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 기타 코드를 놓고 기본 전개들대로 거기다 멜로디를 조금씩 바꿔나가면 얼마든지 노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의지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진짜 베낀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려내야 된다는 건데 이걸 가려내는 것이 전문가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표절에 대한 시비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고 결론이 잘 나지 않고 법원까지 갔어도
나중에 가서 뒤집어지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곡을 쓰는 입장은 아니지만 보니까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비틀스 이후에 나온 음악들은 대부분 재생산이다. 네. 그만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평론가님도 아마 공감을 굉장히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표절을 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기준들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뭐 네 마디 이상이 똑같으면 표절이다. 그러면 네. 세 마디만 베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베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쁜데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네 마디, 여덟 마디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또 코드의 전개가 굉장히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베끼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잘 썼으면 좋겠는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들을 세 마디씩 두 마디씩만 베껴서 이어 붙여버리면 얼마든지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AI가 작곡을 한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AI가 작곡을 한다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코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멜로디들을 취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자체가 표절 아니냐라고 AI가 만든 곡들은 다 표절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깊이 있고 또 인문학적인 어떤 바탕을 둔 그런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BTS의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을 시작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먼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여론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지금 BTS가 이제 6월 13일 날 예. 동영상이죠. 사실은 자신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BTS의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을 아미들과 함께 이제 즐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깊은 속을 털어내서 소통을 했는데 그 소통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 워딩이 결국 BTS 해체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뭐 엄청난 시장의 쇼크를 갖고 오기도 했죠. 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미 멤버들 중에 일부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완전체로 활동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떠나는 게 아니다. 개별이나 유닛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BTS는 영원해진다.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사회적 환경, 그 환경은 병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BTS를 아끼고 그리고 또 특히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왜 차별을 받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BTS가 있을 때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 예술인까지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압박들을 정치인과 또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BTS 본인들은 굉장히 속상한 거죠. 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성취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그 특혜를 받는다는 인상도 불편한데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미들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 그 BTS는 전부 병역을 당당하게 수행하고 올 것이다라고 대신해서 변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난해 논의가 됐지만 이게 네.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계류 중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시작이 된다면 지금 BTS 맏형 진의 경우에는 올해 말에 입대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병역 특례가 완전히 면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정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BTS 진을 비롯해서 지금 BTS 멤버들이 다 자기는 자발적으로라도 군대를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완전체의 활동은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특례가 급진전돼서 어떤 그 실질적인 입법으로 진행이 되고 그 첫 혜택을 BTS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예. 팬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술과 관련된 병역 특례에 대해서 형평성 그리고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